우리 교수님이 뇌인지 과학 중에서도 특히 해마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세요. 아 너무 궁금해요. 해마. 우리가 가끔 이제 뭐 해마라는 얘기를 가끔 뭐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해마가 뭐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해마가 뇌에 다 들어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한 5cm 정도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한 번만 짚어주시면 안 됩니까? 해마가. 옆에서 보면 한 이 정도 이쯤 깊이 있습니까? 근데 이쯤? 상당히 깊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 귀에서부터 한 요 정도. 귀에서 요렇게 쪽에 이렇게. 그 가끔 뇌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거나 하면 그 옆에 네, MRI 찍으시면 나오죠. 아. 해마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앞에서 벌어진 즉석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 번만 벌어도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쌓이면은 엄청난 기억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앞날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과거를 떠올리기 위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해마가 손상되면은 일단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비가 안 돼요. 원래 기억은 뇌인지 과학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겁니다. 과거를 붙잡기 위한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인공지능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해마가요? 지금의 그 인공지능 기술 가장 발달된 거 보면 기계학습이라고 부르잖아요. 기계학습은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인터넷 쓰고 그걸 바탕으로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패턴을 추출하는 그런 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세호 씨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그러면 생각이 나죠? 나죠. 나죠.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그 기억을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원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네. 한 번만 보고 기억하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해마는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것에 대한 패턴을 읽는다. 그렇죠. 예, 근데 해마는 그게 아니라 한 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또 예측할 수 그렇죠. 있는. 자기 경험을 그냥 부여잡는 거죠, 계속. 아니 그 어찌됐든 이게 생존이랑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된 만큼 예. 해마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해마가 손상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그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데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그냥 찰나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벌어지면 기억했다가 그 다음 벌어진 일하고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고 그래야 어떤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예전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 메멘토가 맞아요. Well, that's the thing. I have this condition. A condition? But I have no short-term memory. I know who I am. I know all about myself. If we talk for too long, I'll forget how we started. And next time I see you, I'm not going to remember this conversation. I've told you this before, haven't I? Yeah, I mean, I don't mean to mess with you, but 해마가 손상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한테 와서 저번에 그 빌려가신 5만 원 갚으셔야죠. 그러면 내가 안 갚았나 이렇게 줘요. 그러면 또 10분 있다가 다시 와. 5만 원 안 갚으세요? 그러면 내가 안 갚았나 하면 계속 줘. 하루 종일 5만 원을 10분 단위 이렇게 줄 수. 그 누군가 나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메멘토에서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그 치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마의 손상이나 이런 게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을 입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던 기억들이 다 날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아 이것도 해마의 손상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굉장히 손상되기 쉬운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진 음주 때문에 막 해마가 손상된다. 요거는 좀 그 다른 알코올은 해마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블랙아웃. 그게 해마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 앞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특히 이제 그거를 막그 무용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어제 막 필름 끊겼는데. 빌리 건데 집에 왔어. 근데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거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해마를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해마가 좋아하는 것들이 장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꺼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미디어도 많이 보고 젊은이들이 그렇지만은 보기만 하고 꺼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기도 써보고 자꾸 이렇게 꺼내보고 왕성하게 하면 해마는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되면 그런 얘기. 야, 근데 어제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먹었는데 야, 그거 너무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봐.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어떤 대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은 시골에서는 막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 아시죠? 정도로 그 도시 사람이 가면 야 이거 프라이버시 아닌가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막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는 게 해마를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은 서로 대화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형성한 기억을 꺼내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마가 쓰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럼 저는 사실은 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할 정도로 뭔가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아 그건 완벽한 그 해마 트레인 하는 방법이죠. 근데 매일 술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아 그건 안 좋은 방법. 그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면서 매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는 맥락을 기억하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고 디테일은 좀 이렇게 어설퍼요. 왜냐하면 원샷이기 때문에 빨리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을 기억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약간 괴롭혀줘야 됩니다 해마를. 근데 가끔 가다가 저는 진짜 신기하게도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항상 부모님하고 식사하다 보면은 그때 엄마가 그거 입었잖아요. 뭐 했잖아요. 제가 그게 디테일하게 기억이 그게 나요. 좀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해마랑 관련이 돼 있는. 그럼요. 아마 찍어보면 해마가 좀 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해마가 크면 그만큼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마가 자주 쓰면 커집니다. 이게 또 그게 예, 있구나. 예. 런던 택시 드라이버 그 실험이라고 있는데 네. 런던에서 그 블랙캡이라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모범 택시 이거 자격증을 얻으려면 런던이 그 옛날에 마차 다니던 길이잖아요. 네. 그 꾸불꾸불한 길을 다 외워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럼 출근 시간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러면 출근 시간은 여기가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 완전 지도처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해마가 하는 기억입니다. 예. 공장에서 뭘 조립하는 노동자다 그러면은 맨날 이렇게 그 루틴한 조립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마를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해마를 쓰는 활동을 취미로라도 할 필요가 있고 글을 쓴다든지 뭐 사람을 많이 만나서 뭐 옛날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 겪었던 얘기를 한다든지 반대로 또 이제 너무 창작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술가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마만 쓰면은 그게 이제 번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절차적인 거 벽돌 쌓기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다시 이제 해마가 좀 쉬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게 밸런스 돼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형이 네. 또 이제 이 형이 참 일을 많이 벌려요. 뭐 이 형이 뭐 일을 많이 해요. 그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사람 뇌 컴퓨터 칩을. 오 봤어요. 그 저도 이거 봤어요. 예.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뇌 세포들의 그 신호 전달은 다 전기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전기적 신호를 따내면은 컴퓨터가 그걸 해석해서 사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뇌인지 과학의 수준으로는 그걸 구현하기 쉬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영역이라든지 감각 영역은 어느 정도 컴퓨터가 그걸 읽어내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인데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그 암호 해독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간단한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야, 근데 참 재밌네요.